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발생 농가가 10수고씩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사과배 수출단지에서는 행여나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추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18시 기준 전국의 340농가 162헥타르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에 비해 12농가 6.6헥타르가 증가한 겁니다. 11일 기준 발생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인 농가도 23곳이나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발생 농가가 수십 곳씩 늘어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양새에 발생 지역 농가들이 망연자실한 것은 물론이고 수출을 준비하는 수출단지 농가들의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란, 임하, 임동면 일원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등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는 70여 농가는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안동 농협 관내 수출단지에서 연간 100여 톤의 사과를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회원 수가 한 70명 돼요. 저희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수출을 직접 하고자 있습니다. 대만은 한 7년쯤 됐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한 3년쯤 됐고 15kg 기준으로 해서 한 차당 880장이거든요. 많이 나갈 때는 10타 정도. 여기가 이제 주 수출처가 대만이니까 대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화상병 발생 지역이라고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국내 사과배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건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해봤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대만으로의 사과 수출은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과원이라고 증명할 경우 가능하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수출 검역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또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화상병 분포국인 만큼 이들 국가에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특별한 검역 조건이 없지만 호주의 경우 발생지로부터 최소 반경 15km 이외의 지역이라는 무발생 지역 증명을 인정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전문 농가들은 국가 간 검역 조건에서 공식적인 장벽이 없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상대국 수입업체 차원에서 수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화상병을. 그 지역의 호주 수출 단지 배만 호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더 많이 내려오면 또 빠지는 데가 있겠죠. 더욱이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등 다른 과종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수출 상대국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농가들의 과일 수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올해보다 0.9% 증가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농업 예산 홀대가 심각하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 요구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93조 2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요구안은 올해보다 0.9%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예산 요구안에 정부의 농업 외면이 반영돼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거세게 쏟아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기재부의 계속되는 농업 홀대 예산 수립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농업 예산 비중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4%, 2019년에서 2020년 3.1%, 2021년 2.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연합회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예산 요구안의 0.9%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로 인건비 증가율 외에 별도의 신규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려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6.3% 증가해놓고 농업 예산을 0.9%밖에 한 2천억 정도만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우리 농업 정책적인 것을 반영을 전혀 않고 물가 인상에만 약간 부여를 하고 새로운 농업 정책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농연은 코로나19와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요구안은 실망스럽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농연은 내년도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택형 직불 예산 확대를 기조로 한 공익직불제 예산 확충, 국가 단위 푸드플랜 구축, 농촌 공간계획 실행 등 중장기 농정과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 분야는 감염병 확산 및 기후환경 변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회 제출 시에는 농업 예산을 최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까지 편성해 주기를 농업계가 열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는 9월 3일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국회 제출이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농업 예산 편성에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통제되면서 외국에서 농산물을 휴대 반입해오던 보따리상의 활동이 어려워졌는데요. 그 영향으로 해상 특송 화물을 통한 밀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인천세관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해외 직구 상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입 규모로는 중국산 농산물과 식품 12.4톤, 시가로는 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SNS를 이용해 중국의 공급업자에게 농산물을 구입한 뒤 여러 명에게 배송되는 해외 직구 상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십 명의 외국인 명의와 허위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소비용 물품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돼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지역 택배기사에게 연락해 물품을 모두 수령한 뒤 이를 판매한 겁니다. 해외 직구 방식으로 미화 150불 이하면은 면세 받거든요. 자가 소비용일 경우에 한해서. 허위의 인적사항들을 도용해서 각자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서 통관을 해서 수거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인천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보따리 상해 활동이 통제되면서 해상 특송 화물을 통한 농산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가 소비용을 가장해 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은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을 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 가운데 한 명은 부정하게 감면받은 세액이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반입된 농산물은 중국산 깐 녹두와 팥, 땅콩과 서리태로 모두 국내선과의 가격차가 큰 품목입니다. 이 밖에도 건고추, 참깨 등의 품목이 그동안 국제 우편을 이용한 밀수입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이동의 통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해상 특송 화물을 이용한 밀수입이 농산물 유통을 교란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 관세청 측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S 손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의 주 거점인 경로당이 폐쇄되거나 기존 활동들이 차질을 빚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능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돕고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경로당 내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로당이 대부분 폐쇄되거나 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로당의 비대면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를 확충해 어르신들에게 여가복지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사업은 올해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전 유성구와 경기 부천시 총 2곳에서 추진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각 9.2억 원이 투입되지만 지자체 자부담금을 포함해 대전 유성구는 약 14억으로 구내 65개 경로당, 경기 부천시는 10억 원을 투입해 45개 경로당의 화상회의 시설과 지능정보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유성구는 어르신들의 참여율과 반응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를 반영한 맞춤형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전자 광고판을 활용한 의료, 행정, 날씨 등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부천시는 경로당이나 가정에서도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와 건강게임 서비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장비로 측정한 건강정보를 보건소와 연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기기를 활용해 기존 텃밭과 다르게 기후에 영향받지 않고 1년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를 이렇게 부착을 하면 와서 이렇게 혈압도 재보시거나 의료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주민 생활 정보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면인식 기반으로 회원 관리도 할 수 있고 건강 관리 같은 걸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지능정보 기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와 지능정보 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뉴트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유행했던 것이지만 젊은 세대에겐 신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선함을 느끼는 것을 뉴트로라고 부르는데요. 옛것을 그리워하는 중장년층과 옛것을 새롭게 보는 신세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쓰이지 않는 낡은 농협 창고 등이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들의 창업 공간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벽에는 보게농협 공동 선별장이라 쓰인 옛날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층 카페 한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제로 도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옛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합니다. 양곡 창고인 만큼 층고가 높고 넓게 확 트인 내부 공간 또한 젊은 층에게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경기 안성의 보게농협은 1977년 지어진 330제곱미터 100평 규모의 낡은 농협 양곡 창고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 중입니다. 보게농협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에 2019년 선정돼 농립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보게바람을 개소했습니다. 현재 보게바람은 청년 창업자가 입점해 카페와 베이커리,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도정 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1차 농산물뿐 아니라 청년이 생산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을 전시 판매합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만남의 장소나 내지는 그 돈벌이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각 지역마다 유시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은 특색 있는 명소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멋진 창업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곳은 보게바람뿐이 아닙니다. 2019년 선정된 경남 거제의 둔덕농협은
60년 된 빈 창고를 리모델링해 지역 특산물인 파인애플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하는 농가 레스토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개소한 전남 순천시의 청춘창고와 브루웍스는 순천농협 미국 창고를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개소한 이래 방문객 70만 명, 총 매출액 40억을 달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대상을 지역농협 소유시설에서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임차 가능한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보건소나 청사 등 더 이상 쓰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방치된 마을회관, 양곡창고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 겁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지자체마다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MBS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범농협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불안정 극복 등을 위해 농협은 이달의 사회공헌 테마를 헌혈 캠페인으로 선정하고 전사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범농협 임직원 1,500여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헌혈 60만 ml 러브터치 캠페인과 서랍 속 숨겨진 헌혈증 기부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만큼 국민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 농업인의 체계적인 영농 실습과 농촌 정착을 위해 시설 재배 임대 농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실습 농장으로는 총 29개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군산, 익산, 임실, 순창 지역의 21개 동은 이미 농장 조성을 완료해 25명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제시와 장수군에 8개 동을 조성해 추가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으로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 계획과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전북도는 시설 농업을 처음 접하는 청년농을 위해 대부분 시군에서 스마트 온실 1개 동 기준의 연 임대료를 50만 원 이하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 농산물을 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전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현물 공급 사업은 그동안 지역 생산 농산물로 구성된 현물 꾸러미와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돼 왔는데요. 여기에 이번 직매장 구입 방식이 추가돼 공급 방식 선택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용은 대전시가 신청시설에 온통대전 카드를 제공하고 자치구가 매월 초 지원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이용 가능한 직매장은 현재 7개소로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가락동 365 지난 한 주간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목입니다. 수미감자 2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5일 35,500원대 최고가로 시작을 하고요. 이후로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10일 16,700원대 최저가 기록합니다. 이후로 반등합니다. 6월 11일 17,5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5일 37,000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11일 2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5일 23,100원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11일 15,3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5일 24,800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11일 17,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5일 4,9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7일 7,3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하락과 상승 반복하다가 6월 11일 5,9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7일 7,800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하락합니다. 6월 9일 5,800원 최저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6월 11일 6,6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5일 12,6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완만한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6월 10일 14,0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집니다. 6월 11일 13,300원대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5일 13,5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7일 15,000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6월 11일 14,5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7일 48,1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11일 64,4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7일 56,0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11일 6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서량딸기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7일 18,0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11일 23,6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7일 2만 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소폭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반등합니다. 6월 11일 2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상품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5일 7,500원대 최저가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11일 13,6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5일 9,000원 최저가 기록을 하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11일 1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상품 보겠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입니다. 6월 5일 76,100원대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상승합니다. 6월 8일 92,400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6월 11일 86,000원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가 보겠습니다. 6월 5일 9만 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로 완만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8일 102,000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소폭 빠지면서 6월 11일 9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주간 시황 확인해 봤는데요. 매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반입량, 품목별 낙찰 가격, 시세 추이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3시부터 방송되는 낙찰 가락동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